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책은 이 책입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101가지. 이게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판이 2002년이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 책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이제 일단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꼭 이 책이 아니라 이런 류의 책들, 이런 종류의 책을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이 책 자체도 이제 일단은 뭐 상당히 이제 소개가 잘 된 책이라 아마 예전에 아마 잘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짐작은 돼요. 근데 이제 예전 책도 물론 이제 최근 책을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정책이 워낙 많이 변했을 것이고 강론에 있어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최근 책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제 예전 책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이러한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구나라는 하는 어떤 차이점 속에서 어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의 책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겠지만 특히 이런 투자에 관련된 책들은 그러나 이제 예전의 책도 혹시 본인이 이제 갖고 있거나 짬이 나거나 혹은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예전 책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맥락 파악을 위해서 한번 읽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자체는 이제 다양한 형태가 소개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이 책을 이제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부동산 투자 어떤 아이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유불리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모두가 직감하는 것이 수명이 이제 길어진 시대에서 정말로 이제 예전처럼 직장에서 이제 일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돈을 벌고 그러한 걸로 이제 이제 어떠한 나의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은 형태로 이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라든가 아무튼 노후에도 내가 일정 부분 나의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 분위기는 더더욱더 이제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고, 또 직장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길어진 수명 속에서 우리가 사실 60까지 한 직장에서 버틴다는 것도 버텨도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버텨도 기적 같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이후에 노후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딱 바로 드는 생각이 일단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 투자가 될 텐데, 사실 누구라도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조금 더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보다 좀 자금이 더 필요하다라는 현실적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액으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책이 이제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101가지라고 해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투자를 성공한다는 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 자기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서 그 투자를 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결정적 투자 성공에 있어서 요소가 된다, 중요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이제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투자는 10중 8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투자는 나름대로 확신에 찬 가능성을 보고 임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어떤 부동산이든 투자 확신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시작해서 중개업자의 결론으로 투자를 단번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주변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매달 얼마를 번다는 소문만 듣고 덜컥 매입하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최소한 투자 직전 며칠만이라도 해당 부동산의 입지와 상권을 분석하고 부동산을 꿰뚫을 정도는 되어야만 그 부동산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는 상가 하나를 얻기 위해 며칠 밤낮을 전봇대 뒤에 숨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나 확인했다는 일화가 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홍씨같이 대상 물건을 철저하게 분석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중 또 다른 하나는 무원칙 투자라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무원칙 투자는 실패를 부르기 쉽다. 자신의 거금을 들여 투자하는 부동산이 수익용인지 장기 투자용인지 실제 이용 목적인지 명확한 투자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해를 부르는 것과 같다.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가 될 텐데 주제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 1970년대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가 상가 하나를 얻기 위해 며칠 밤낮을 전봇대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나를 확인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상가 하나를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발품을 판다 그러는데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 상가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복싱 선수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자의 중요한 마인드와 실천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상가에 몇 명 들어가나 일일이 확인하고 상가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일화가 주목할 만한 일화처럼 소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전략적 판단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용 가치 있는 정부 정책을 공략. 실제 서울 강남에서 건축업을 하는 최용섭 씨는 소형 주택만을 집중 매입해 짭짤한 임대 수입을 올리는 데 성공한 케이스다. 최 씨는 불과 몇 년 전 여윳돈 3억 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30여 채의 소형 임대주택을 장만 월 1천만 원의 고정 월세 수입을 거두고 있다. 최 씨는 당시 바뀐 주택 정책을 10분 활용하여 저가 매입을 재테크의 요령으로 삼았다. 신규 주택 분양으로 세제 혜택을 보고 연말 비수기를 노려 미분양 할인 아파트를 노린 것이다. 도심 내 반지하 빌라 경매에 참여했고 헐값에 나온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는 등 틈새 시장 공략에도 주력했다. 용도 전환했다는 거. 용도 전환을 성공함으로써 일단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어떠한 어떤 그런 실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용도 전환을 일단은 먼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 씨가 이처럼 소형 주택 투자에 눈독을 들인 것은 1998년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 폐지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다. 소형 주택 공급이 줄면 수급에 불균형이 생겨 소형 주택의 가치가 오르리라는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최 씨와 같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눈여겨보고 재테크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규정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98년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 폐지 정책을 봄으로써 소형 아파트가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판단하에 발빠르게 그 소형 아파트 투자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공급이 줄어들어서 희소성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의 입각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면은 여윳돈 3억으로 시작해 30여 채 소형 임대주택을 장만 이때 당시에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경제학 원론적인 아이디어만 정확하게 잘 챙겨서 우리가 적용시켜도 상당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이 이제 큰 타이틀이 경매 틈새 종목 공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 시장 우리가 이제 싼 값에 잘 사면 아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좋은 어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다소 볼품없어 다른 투자자들이 탐내지 않는 물건, 다소 권리 관계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은 법적 처리로 쉽게 해결되는 경매 물건을 고르는 것이 소위 돈 되는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권리 관계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골치 아프다라고 해서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데 사실은 법적 처리만 하면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만 잘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동산으로는 주로 비인기 지역 내 연립, 다세대 주택과 허름한 단독주택, 외곽지역 토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비인기 종목들이 경매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구태의연한 투자 방법으로 경매에 참여할 바에는 차라리 비싸지만 제대로 된 일반 매물을 고르는 게 더 낫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소액 투자, 기간에 따라 대상 달리한다라는 건데요. 철저한 구입 전략을 짜라라는 어떤 문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열로 치닫던 때를 벗어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때는 이제 2002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과 은행권 등 금융시장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큰 이점을 보이지 못하자 소액 여유 자금 보유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망설이기 일쑤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자신감도 없게 만들고 투자 자금이 적다는 데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소액 투자자들이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라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을 보면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머쓱거리는 모습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는 우선 자신감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 대상만 잘 고르면 얼마든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투자 규모로는 금액이 적은 편이어서 매입 대상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소액 투자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매입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럴수록 철저한 구입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여건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한다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은 몇 천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전세를 안고 사는 아파트도 적은 금액에 매입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한 소형 빌라 투자도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소형 농가도 3, 4천만 원에 괜찮은 물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적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자세다. 투자자가 명확한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떨어진다. 반면 투자 목적이 명확하다면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토지 같은 중장기 대상에 투자한다든지 장기 투자를 바라보면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이미 실패한 투자 방법이다.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투자 전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어쨌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강론에 있어서는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너무나도 다채로운 전략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떠한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각자 자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깊이 있는 어떠한 근본 어떤 자세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자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3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101가지 이 책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